네, 안녕하세요. 금일 9월 28일 현재 시각 9시 17분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링크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아프리카 TV 보시는 분들은 추천 업 버튼, 유튜브 마미슨 주식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화면 터치하시면 별표 마크가 있죠? 그거 체크해 두시면 즐겨찾기가 되니까요. 제가 방송 켰을 때 자동으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철부야님 어서오세요. 오늘 방송이 조금 늦었죠? 오늘 급하게 또 파스리 세팅 강의를 하고 오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어서도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갑부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요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도 오세요. 화면 터치하셔서 추천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네, 어서도 오세요.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어제 일봉 추세 이탈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요. 일단 뭐 여러가지 뭐 국제 정세라든지 지표상 좋지는 않습니다. 고환율에 고금리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핵전쟁을 한다는 뭐 이슈도 있고 뭐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 와중에 또 북한은 또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찐님 어서오세요. 강원지 부장님 어서오세요. 최근 지수가 이탈하면서 하락함에 따라서 일단 오전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 있죠. 이슈가 있는 종목들 9시 장 초반에 매수해서 수익 주면 팔고 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맞는 매매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수 따라서 빠지는 종목들 웬만하면 다 밀려버리니까요. 예전 그 코로나 터졌을 때처럼. 그래서 지금이 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이 예전에 코로나 위기로 완전 증시가 박살이 났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에다가 전쟁에다가 뭐 핵 위기에다가 뭐 김정은 또 미사일 쏘고 있고 네, 고환율, 고금리 그냥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도 좋고 또 이제 새로운 또 제가 또 나중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나온다고 그랬죠. 그 VIP 방송에서 나중에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냥 총체적 난국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겠지만은 저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코로나 터졌을 때처럼 이전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빠르게 폭락이 나오는 게 빠르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전 코로나 터졌을 때 있죠? 막 사이드카 걸리고 뭐 난리 부르스였죠. 그때 뭐 웬만한 종목도 막 하한가 가고 막 그래서 뭐 신용 미수 쓴 사람들 다 이제 박살나고 그런 상황이 빨리 터져야 빠르게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고요. 일단 일봉 추세가 양 지수의 일봉 추세가 그냥 이탈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해 줘야 될 자리를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어저께부터 지지해 줘야 될 자리를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대칭으로 더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커버를 하려면은 오전에 이슈 종목들 단타로 치고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전에 B2M, 파맵신, 케어랩스, 뭐 EV 첨단 소재 뭐 등, 뭐 에어부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봐보죠. 몰빵부 회장님 어서오세요. 강원지 부장님 어서오세요. 찐님도 어서오세요. 자, 오늘 9월 28일 수요일. 자, 오늘 오전에 여러가지 이슈들을 올려드렸었고요. 일단 S&P가 또 연저점을 갔죠. 쭉 봐보죠. 네, 어서 오시고요.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오늘 보시면은 뭐 케어랩스, 뭐 B2N, 뭐 에어부산, 뭐 파맵신. 자,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케어랩스, 파맵신, B2N, 양봉 지지라고 9시 땡 치자마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B2N 오늘 시초가 0.42% 시작입니다. 0.42%. 그리고 제가 아침에 땡 치자마자 양봉 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B2N이 깜장 라인 부분까지 돌파 시도를 하면서 장중에 15% 급등이 나왔습니다. 15% 급등. B2N이 뭐 깔끔하게 수익이 나왔고요. 그 전날의 캔들 3분의 1 값을 이탈 안 하면서 오늘 바로 또 수익을 줬죠. 일단은 B2N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어저께 추천을 드렸는데 어저께 장 시작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어제 22% 급등했어요. 어제 장 시작 시초가 단타 종목이라고. 그쵸? 근데 오늘도 또 추천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어저께 캔들이 화살표도 떴고 그 화살표의 3분의 1 값만 이탈 안 하면 오늘 또 갈 종목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초록 라인까지 매물 소화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초록 라인까지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올라갈 때는 여기 황금 깜장 라인이다. 그래서 오늘 15%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맵신. 자, 파맵신도 어제 수익을 먹었었던 종목입니다. 어제도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어제 한 13% 정도 급등을 했어요. 자, 근데 어저께 캔들이 파맵신이 자 B2N처럼 일봉에 노랑 화살표가 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B2N이 15% 급등을 했죠. 자, 근데 파맵신도 어저께 노랑 화살표야. 근데 오늘 몇 퍼센트 올라갔어요? 14.9% 급등. 14.93% 급등. 파맵신.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슈가 있고 화살표 흐름 좋은 종목들 오전에 양봉 지지할 때 9시 장 초반 시초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10%, 15% 수익을 바로 먹고 튀어야 됩니다. 그런 시장이에요. 이런 것들이 빠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매매 기법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은 그거를 이제 골파고 가는 양 지수가 지금 골파기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거를 버티고 간다는 게 쉽지는 않죠. 물론 뭐 시간 어느 정도 투자해서 수익을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버티면 원래 주가 자리로 회복을 하겠죠. 근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에 관계없이 지수가 이렇게 오늘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47% 폭락이에요. 코스피 지수도 2.45% 폭락이에요. 이런 폭락장에서 웬만한 종목들, 뭐 작게 빠지는 종목들이 5%, 6% 하락, 크게 빠지는 종목들이 10% 이상 폭락이에요. 웬만한 종목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바로바로 수익을 내실 수 있으려면은 이런 매매 기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오전 단타의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단타로서 마스터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버텨내셔야 나중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우리들은 어찌됐건 하락장에서건 상승장에서든 주식 매매를 멈출 수는 없어요. 왜? 어차피 그날 올라갈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뭐 B2N, 파맵신,
또 14%, 뭐 15% 급등을 했죠. 그리고 케어랩스도 자, 제가 오늘 케어랩스도 왜 말씀드렸냐? 자, 케어랩스, B2N, 파맵신 다 공통점이 뭐죠? 어저께 일봉에서 노랑화살표 캔들이에요. 근데 그 종목도 오늘 다 올랐죠. 지수는 오늘 작살나는데 얘네들 다 올라가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케어랩스도 오늘 그래도 한 4.3% 올라갔어요. 4.3%. 케어랩스. 자, 케어랩스도 제가 이 케어랩스를 언제부터 말씀드렸나요? 이 황금화살표, 빨강화살표 캔들을 보고 제가 그 다음날 VIP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 한 잔 먹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24% 폭등이 나왔죠. 그 제가 그 다음날 또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어저께도 15% 급등 나왔죠. 근데 어저께 캔들이 또 노랑화살표네. 그래서 오늘 또 말씀드렸죠. 오늘 4.3%. 지금 상황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캐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매매 잘 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 이 매매 기법을 터득하지 못한다면 이 시장 버텨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다른 뭐 매집이 있고 뭐하는 종목들 지금 밑으로 빠지면 22평 밑으로 이탈하면서 밑으로 꺾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 시간이 걸려요. 예전에 K사인 작살났을 때처럼. 하지만 그 종목도 빠졌다가 나중엔 가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버텨낸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도 버텨내려면 이런 매매 기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케어랩스, 파맵신, B2N 오늘 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EV 첨단 소재, EV 첨단 소재도 오늘 장중에 21% 급등했습니다. EV 첨단 소재 21% 급등을 했어요. 자, EV 첨단 소재가 오늘 왜 올라가요? 왜? 일봉의 핑크 화살표 대칭 지지 라인이에요. 기준값. 그럼 이 자리가 또 반등 나올 자리고, 이 위치가 그 전에 화살표 터진 캔들의 3분의 1 값 지지 라인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21% 올라왔어요. EV 첨단 소재.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잘 될 거야 아니면 에드바이오텍을 또 이렇게 9시 1분에 체크를 하셨는데, 에드바이오텍 한번 봐보죠. 자, 에드바이오텍도 이틀간 거래량이 빵 들어왔죠. 그럼 또 그 전날에 시가를 깨지 않는다라면, 오늘 장전 호가가 좋다라면 다시 한번 또 급등할 수 있는 위치였죠. 오늘 일봉상 갭을 1% 띄었고 26% 폭등을 했어요. 잘하셨네요. 이거 잘 될 거야 님. 자, 봐봐요. 잘하시는 분들은요, 9시 땡 치자마자 이런 종목들을 잡습니다. 뭐 에드바이오텍, 뭐 제가 말씀드리는 케어랩스, 파맵신, B2N 이런 것들. 지수는 작살나지만 오늘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9시 장 초반에 잡아서 수익을 주면 10시, 11시에 꼬리 달기 전에 그 일봉의 정고점 라인에서 매도 치고 빠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맞아요. 지금 대끼리님 말씀처럼 수행주들은 지금 다작살이 나고 있죠. 네. 근데 물론 그 수행주들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근데 그런 시간을 투자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전 9시 이슈 단타 종목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잘하셨네요. 그쵸? 금융주, 금리, 네, 경기 침체 관련주,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SCI 평가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대끼리님도 지금 가지고 있는 수익주들은 빠지고 있지만 나중에 그 종목도 매집도 있고 하니까 결국에는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 어차피 뭐 신용 미수를 쓰고 뭐 대출을 하고 스탁론을 쓴 게 아니니까 기다리면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 뭔가 내가 매매를 멈출 수 없잖아요. 단타 굴리는 금액도 있으니까요. 그럼 그 금액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보면서 해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식이 또 재밌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주식의 꽃은 단타입니다. 단타.
내가 사자마자 그 주가가 급등하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게 사실 단타죠. 근데 이 단타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어요. 어차피 지수가 작살날 때 올라갈 종목들은 뻔하거든. 뭐 식량 관련주들, 뭐 금리 관련주들 이런 애들이 올라가거든. 지수가 작살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금리 이슈가 있잖아요. 금리 인상. 그럼 뭐가 올라가? 제주은행. 제주은행 오늘 또 몇 프로 올라갔어요? 오늘 또 한 13% 올라갔네. 그리고 푸른저축은행. 푸른저축은행. 얘도 금리잖아요. 오늘 몇 프로 올라갔어요? 25%. 그리고 SCI 평가정보도 맞습니다. 같이 올라가요. 얘도. 오늘 10%.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하셔도 되죠. 그리고 이 종목들이 SCI 평가정보도 최근에 일본에서 첫 핑크 뜬 종목이잖아요. 첫 핑크. 그럼 한 번에 안 죽어요. 계속 단타 자리를 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슈도 아직 죽지 않았고 지수는 작살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끼리님처럼 이런 하락장에서도 저렇게 이제 매매를 하면서 버티시는 분들이 주식으로 롱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이제 깨달았을 때 나중에 졸업해서 혼자서 매매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푸른저축은행도 잘하셨고 맞아요.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푸른저축은행도 오늘 22평. 제가 항상 어떻게 이 급등 나왔던 종목들은 이 급등 추세가 나왔던 종 22평 부분이 계속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2평 부분이 계속 타점. 오늘도 22평 부분 타점을 줬네요. 14,000원 부분. 그렇죠. 푸른저축은행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전에 이제 치고 빠져야죠. 정말 주식을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9시 장 초반 전에 호가랑 일봉 추세, 거래량 체크한 다음에 오늘 이거 이슈 바로 체크한 다음에 이거 바로 올라가겠다. 그것도 따다닥 매매하고 뭐 9시 반이라든지 10시라든지 급등이 나오면 따다닥 수익 보고 관망합니다. 정말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투자금이 커지게 되면 단타만 할 수 없으니까 수익주들도 같이 분할 매수하면서 단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수가 작살날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익주들은 웬만한 종목 다 작살나요. 다 빠져요. 지수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도 이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아시겠지만 양 지수가 사이드카 걸리고 뭐 작살이 나더라도 나중에 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시간을 버텨내려면 단타를 해야 되고 또 투자금이 작으신 분들은요 무조건 단타를 빠르게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왜? 시드머니를 지수와 상관없이 빠르게 늘려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잘될거야님 잘하셨고요. 그리고 에드바이오텍 올라갔고 제가 케어랩스 2% 상승하고 있을 때 또 말씀드렸고 또 추가적인 상승을 했죠. 그리고 파맵신 1%, B2N 1% 상승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렸습니다. 9시 2분 파맵신 B2N 파맵신 B2N 그래서 파맵신이 말씀드리고도 14% 올라갔고요. B2N도 말씀드리고도 15%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자 어저께 제 유튜브 제목의 종목들을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요 제 유튜브 제목만 보더라도 계속 수익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어저께 제 유튜브 제목에 있는 종목들이 B2N 파맵신 케어랩스입니다. 어제 올려드린 거 어제 10시쯤에 그 종목들이 오늘 또 가잖아요. B2N 파맵신 케어랩스. 왜? 어저께 다 화살표 떴던 애들이니까. 이 폭락장에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B2N 2%, 5%, B2N. 신승민님 B2N 수익 축하드리고, B2N 9%, B2N 10%, 그리고 B2N 계속 리딩을 해드렸습니다. B2N, VA. B2N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어부산이 1%, 2%, 3% 약수익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근데 에어부산은 제가 봤을 때 아직 끝난 것 같지는 한데 돌발 변수가 있긴 합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참. 제가 한 달 전인가 그랬죠. VIP 방송에서.
여러분들 코로나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죠. 네, 바이러스 안 끝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바이러스는 안 끝나요. 네, 바이러스랑 그냥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자, 지금 코스닥에 꽂힌 바이오 제약 섹터란 말이에요. 바이오 약품 제약 섹터. 그게 코스닥의 꽃이죠. 근데 그 바이오 제약 섹터가 지금 완전 작살이 났어요. 그쵸? 뭔가 의해서 작살이 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코스닥이 저점을 찍고 나중에 바이오의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시간은 아직은 네, 좀 걸릴 겁니다. 그럼 그 바이오 섹터가 이제 나중에 급등하기 시작했을 때 다시 또 공략을 하게 될 건데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돈을 많이 불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락장에서 반드시 버티셔서 단타를 마스터하시고 이 하락장을 버텨내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켜야겠죠. 지키는 것도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지킨 다음에 나중에 코로나가 작살이 났을 때, 네, 작살이 났을 때 다시 또 바이오 강세 섹터가 올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 지수가 살아나면서 바이오들이 미친 듯이 올라갈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네, 3천만 원으로도 1억, 2억, 3억, 4억, 5억을 벌 수 있는 그 시간이 옵니다. 네, 그게 아마 저는 한 내년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 맞춰서 20명 어벤져스 팀을 만들 거예요.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노력하셔야 돼요. 네, 그럼 그 20명 어벤져스 팀, 이렇게 대끼리님처럼 잘하시는 분들, 네, 그 분들이 2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재밌겠죠? 네, 저는 그날이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폭락장인데 버텨내셔야 돼요. 버티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주식해서 망했을 때 그때 버텨내지 않고 그 반지하에서 깨꼬닥하고 갔으면은 거기서 끝났고 여러분들 만날 일도 없었을 테죠. 그렇지만 버텨냈습니다. 버텨내고 제주도 가서 노가다하고 용역업체 차리면서 돈을 벌면서 다시 주식 공부를 시작했고 그게 몇 년이 걸렸죠. 네, 저는 그 집 깡통 차고 그거를 복구해내서 다시 공부하고 주식 수익을 돌리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근데 솔직히 지금 잘하시는 분들은 한 달, 두 달, 3개월 만에도 잘하시는 분들이 나오죠. 뭐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간 투자하고 공부한다라면은 네, 누구든지 저는 돈 1,000만 원만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복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신감까지 올라가야 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모든 재산을 잃고 거지가 돼가지고 1,0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1,000만 원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실력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큰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면 크게 손실을 본 후에 나중에 깨닫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자신감까지 올라간다라면은 주식에 본격적인 내 자금을 투자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저 말고도 단돈 1,000만 원, 뭐 500만 원으로도 10억, 20억 이상 수익 내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 많다라는 개념은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그 안에서 0. 몇 %죠, 솔직히. 몇 명 안 되죠. 그렇지만 따지고 본다라면은 주식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전체 인구를 따져봤을 때 주식하는 사람들을 따져봤을 때는 정말 0. 몇 %의 사람들이죠. 그만큼 대한민국 인구가 네,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B2N 오늘 좋았죠. B2N 깜장 라인 도달. 깜장 라인 도달하면 뭐 해야 돼? 팔고 튀어야지. 깜장 라인 근처에 왔잖아. 오늘 단타잖아. 수익을 바로 오늘 15% 줬잖아. 팔고 튀어야죠. 네. 매도하니까 어떻게 됐죠? 쳐박았죠. 네. 주식은 그런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올라갔죠? 파맵신이 올라갔죠.
그런 다음에 파맥신 2% 상승, 3% 상승, 파맥신 4% 상승하면서 쭉쭉쭉 올라갔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B2M 묶고 나와서 파맥신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파맥신에 때려가지고 파맥신 수익 먹고 나면 오늘 B2M 15% 먹고 파맥신도 또 14% 먹고 네, 그런 거예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선별해서 깔아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 종목이 먼저 올라갈 수도 있고 저 종목이 먼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 종목은 올라갈 줄 알고 생각했는데 안 올라갈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올라갈 종목들을 적어도 네, 한 5개 이상은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오늘 확실히 수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종목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오늘 갈지 안 갈지 몰라. 그죠? 근데 다른 게 막 가. 그러면은 또 이제 멘탈 흔들리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전에 승부사님이 왜 하루에 막 평균 수익률이 30%에서 40%였거든요. 가장 최대 많이 먹었을 때 88%였고 그분이 왜 이렇게 큰 수익을 먹을 수 있었냐면요. 오늘 당장 올라갈 종목들을 많이 확보를 해놓고 그 종목들을 순환매에서 다 먹었어요. 이 종목 10% 15% 먹고 다른 종목 또 들어가서 또 10% 먹고 그런 작업을 네, 오후장까지 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죠. 저는 하루에 88% 수익 먹은 사람 처음 봤어요, 그때. 근데 승부사님 원래 처음부터 주식 잘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 못했어요. 마이너스 계속 보다가 왔었어요. 화살표 매매 기법 익히고 강의 열심히 들으시면서 연구하셔갖고 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때는 솔직히 강의를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대충 알려줬거든요. 대충. 저도 그때 한참 공부할 때라서 정말 대충 알려줬어요. 대충 알려줬는데도 잘하는 분들이 있고 열심히 알려줬는데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도 많은 강의를 했을 때 따지고 보면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정말 시간 투자하시고 그만큼 빡세게 한다라는 거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빠르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개인 성향의 차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웅님 나노 CMS VI 잘하셨고요. 골드 NS도 잘하셨네요. 잘될거야님. 파맥신 5% 상승. 파맥신 분봉 추세 올려드렸고요. 파맥신도 날라갔죠. 자, 그리고 리치코코님이 어제도 까나리아 했는데 오늘도 또 까나리아 하셨어요. 자, 카나리아. 자, 카나리아가 뭐가 좋았냐면은 황금 화살표도 급등 나왔으니까 그 다음날 단타가 가능하죠. 그럼 여기 3분의 1가 컷, 갭 띄우면 갭 띄운 자리 이탈하는 추가 상승이죠. 오늘 카나리아를 굉장히 잘하신 게 자, 요 22평 자리 부분이 또 반등 자리고 지지라인이죠. 그리고 어저께랑 그저께 화살표 뜬 날이랑 거래량 밑에를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저께 거래량이 더 들어왔죠. 네. 그 다음날 다시 또 단타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리치코코님이 보셨어. 제가 말씀 안 해드렸는데도 또 들어가서 스스로 오늘 또 까나리아를 이렇게 또 VI 수익 드시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쵸?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스스로 수익을 드시잖아요. 그쵸? 뭔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쵸? 데키리님 말씀처럼 각종 관련주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수가 안 좋을 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푸틴이 뭐 핵 도발할 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그쵸?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면은 아침에 따다닥 찍어보면은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갈까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쵸? 검색식 없이도 솔직히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암기력, 그리고 성실함, 꾸준함, 정리 잘하시는 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들어왔던 종목들, 그런 관련주들을 관심 종목에 두셔갖고 그리고 섹터별로 내가
아침장마다 탁탁탁 봐가지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갈까? 오늘 이슈는 뭘까? 그럼 그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은 뭘까? 어저께 힘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뭐지? 이 종목들은 이러이러하니까 오늘 또 오전에 이런 이슈가 나온다라면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 잘 하시는 분. 아무리 똑똑해도 이거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암기 잘 하시는 분들 또는 게임을 순발력 있게 잘 하셨던 분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적에 공부는 더럽게 못했어요. 공부는 더럽게 못했는데 암기는 잘했어요. 잘 외웠거든요. 왜냐면 집안이 망해가지고 학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학을 그냥 포기했죠. 수학 포기자였어요. 공부 더럽게 못했고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학원은 못 가니까. 근데 그나마 잘했던 거 외우는 거, 암기. 외우는 건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외우면 되거든. 달달달달달.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게임하는 걸 또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우스 탁탁 치면서 키보드 탁탁 눌러가면서 스타크래프트하고 게임하고 이런 것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잘하는 데 있어서 머리 똑똑한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실함, 꾸준함, 정리 꾸준히 잘하시는 분들, 암기력, 최근에 일봉에서 핑크 화살표 뭐가 떴는지, 화살표 뜨면서 어떤 종목들이 거래량 들어왔는지, 그런 거 성실하게 착실하게 정리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두면서 그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거죠. 이거 잘하시는 분들이 주식 잘해요. 아무리 똑똑해 서울대 나와봤자 주식 못해요. 서울대 머리랑 주식 머리랑은 달라요. 그럼 뭐 서울대 나오면 다 주식으로 부자 되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아무리 알려줘도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성향상. 성향상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제가 처음부터 초보분들 왜 소액으로 하라고 왜 말씀드리냐면 제발 돈 1,000만원 제발 500만원으로 한 종목당 500만원 1,000만원 소액으로 해보세요. 한 달간 또는 3개월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주식과 맞을 수도 있고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것들을 알려줘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대충 알려줘도 그냥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테스트 해봐야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바꾸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 성향이 주식과 맞지 않는데 그걸 또 극복해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알려줘도 못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좀 뒤늦게라도 주식의 성향을 바꿔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바꾸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소액으로 체험해보고 직접 느껴봐야 알 수 있는데 처음부터 내가 가진 돈이 뭐 1억이야. 내가 가진 돈이 막 10억이야. 괜히 부딪혔다가 깡통 차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전부 가진 돈이 3천만 원이었잖아요. 3천만 원으로 아무것도 주식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아무거나 막 급등하는 종부터 사다가 맨날 여기 꼭지에 물려가지고 손절하고 그거 반복했어요. 그럼 정확히 3개월 만에 깡통 차고 그냥 그지 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겪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깡통 차고 그지 되면은요, 그거 복구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저 그거 복구하는데 제주도 가가지고 노가다 뛰면서 용역업체 차리면서 3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3년. 그럼 그 3년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을 개인회생을 하면서 버텨냈단 말이에요. 개인회생 5년 분납했어요. 5년. 그래서 저는 빚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빚이 1원도 없어요. 지금. 뭐 아파트도 샀고 뭐 차도 샀고 했지만 그냥 다 일시불이에요. 왜냐면 그때 스탁론 쓰고 뭐 신용미수 쓰고 그래가지고 그지가 돼가지고 그 빚에 대한 뭐라 그럴까 트라우마가 있어요. 빚이 1원도 없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뭐 신용미수를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썼어요. 무서워서.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용미수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물론 승부사님은 예전에 신용미수 쓰셔갖고 잘 되셨지만 그건 자기가 잘하니까. 여러분들이 신용미수를 어떻게 보면은 상승장에서는 쓰셔도 돼요. 상승장. 근데 하락장에서 절대 신용미수 쓰시면 안 됩니다. 다 털려요. 웬만하면.
물론 이런 단타 종목들은 뭐 오늘 단타로 치고 빠질 거다. 단타인데 신용이 가능한 종목, 그런 신용미수 써도 되죠. 어차피 그날 사서 그날 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신용미수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크게 후회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직접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겪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런 것들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대끼리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겪으셨죠.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후발로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을 안 겪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고,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떠냐 하면서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받아들이시고 잘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좀 시간이 걸려서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리 알려줘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뭐 어딜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반드시 소액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부담되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케어랩스도 올라갔고요. 파맵신 7%, 파맵신 8%, 9%, 파맵신 10%, 11%, 파맵신 VI 걸리면서 파맵신이 또 수익이 나왔죠. 그리고 파맵신 14% 급등이 나오면서 4,590원 수익 컷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신승민님 소마젠 잘하셨네요. 소마젠. 소마젠 이 종목도요, 길게 봤을 때는요, 이 지금 보시면 아주 이쁜 흐름이에요. 길게 본다라면. 근데 자, 한국 주식에서 왜 장투하면 안 되냐면요, 위 아래 아주 생쇼를 합니다. 생쇼. 이런 생쇼를 한 후에 나중에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불타는 불새님 있죠. 불타는 불새님. 불타는 불새님이 1억으로 한 7개월 만에 졸업했거든요. 20억 수익 봐가지고, 불타는 불새님이. 물론 그때는 상승장이었죠. 근데 불타는 불새님이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보신 줄 아세요? 모트렉스예요. 모트렉스.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제가 예전에 저점에서 매집하고 있을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모트렉스는요, 이 종목은 매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단타하시고 계속 가지고 놀아도 됩니다 라면서, 제가 그때 얼마에 추천드렸죠? 이거 4,000원대에 추천드렸어요. 이 4,000원대에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걸로 비중을 실으면서 계속 이 종목을 가지고 놀았어요. 아마 이걸로 거의 그 많은 금액을 예로 아마 복구하셨을 거예요. 그분은 딱 20억 수익 보고, 자기가 그동안 마이너스 됐던 게 20억이었거든요. 그 1억으로 20억 복구하고 그냥 바로 딱 졸업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잃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딱 하나로 그렇게 매매하셨어요. 그때 제가 4,000원대 추천드렸는데 14,900원까지 갔었고, 그 이후에 최근에 25,900원까지도 갔었죠. 그때 제가 이 모트렉스라는 종목이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셔도 된다 했더니 그냥 계속 이 종목으로 그냥 그렇게 매매를 하신 거예요. 비중을 태우시면서. 자율주행이니까.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종목들이 많이 작살이 나 있었죠. 코로나 터지면서. 근데 그분은 이 모트렉스라는 종목에 꽂히신 거예요. 로지시스 오늘 좀 상승이 나왔고요. 케어랩스가 3% 4% 상승이 나왔고, 소마젠이 미쳤죠. 소마젠. 근데 소마젠은 길게 보셔도 괜찮은 종목인데, 이거 위아래 파동을 다 버텨내셔야 돼요. 이거 지금 이렇게 위아래 생쇼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소마젠. 그쵸? 그동안 주가가 주구장창 작살이 나다가 갑자기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막 들어오면서 위아래 생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종목들을 그냥 계속 관심 종목에 두시고 단타 오지게 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샀다가 팔고, 다시 또 샀다가 팔고, 다시 또 샀다가 팔고. 이게 대칭 자리잖아요. 화살표에 선만 그어두세요. 선. 사야 될 자리와 팔아야 될 자리가 보이잖아요. 이 종목 그냥 계속 단타 치는 거예요. 소마젠이 오늘 뭐 미친듯이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 그리고 에어부산 올라가면서 수익이 나왔고요. 에어부산 뭐 살짝 올라갔지만,
에어부산. 그리고 AD 테크놀로지가 3% 상승이 나왔습니다. 3일제약 웅님 잘하셨네요. 웅님도 3일제약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스스로 들어가셨고 어제부터 3일제약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더니 오늘 3일제약 VI에 걸렸네. 잘하셨고요. 푸틴은 핵 쏜다고 그러고 김정은은 또 탄도미사일 쏘고 아주 그냥 네, 세계의 꼴이 지금 꼴이 아닙니다. 지금 안 좋아요. 또 새로운 바이러스 나오고 있고. SCI 평가 정보도 잘하셨네요. 오, 잘하셨고요. 제주은행, 뭐 SCI 평가, 그리고 뭐 푸른저축은행 금리 인상 관련 이슈로 네, 좋은 상승을 했죠. 잘하셨네. 거기까지 보도록 하죠. 거기까지 보고 사실 이 폭락장에서 사실 수익 보시는 분들은 몇몇 안 돼요. 웬만한 종목, 웬만한 분들이 지수 따라서 빠지는 분들이 많죠. 물론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도 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지만 지수 따라서 빠지는 종목들도 있어요. 세력들이 매집 있는 종목들도 빨리 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시간 질질 끌다가 지수 따라서 빼다가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개미 탈탈 턴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매매 기준을 지키시면서 만약에 비중 금액이 크다라면은 22평 이탈하면 자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지수 빠질 때. 근데 뭐 현금 여유가 있고 뭐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다 하시면 기다리면 나중에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 이상 수익을 주겠죠. 세력 매집 종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종목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비중이 10%니까 나중에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마이너스지만 버티겠다. 그럼 시간에 투자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이 시간에 투자하는 거 이거 진절머리가 난다. 못하겠다. 토 나올 것 같다. 그럼 오전에 이제 이슈 종목들 단타 치고 빠지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금 많으신 분들은 편하게 매매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장에서도 어차피 자기가 현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단타 하셔야 됩니다. 투자금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단타로 하락장에서도 버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하락장을 버텨내면은요,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그때 솔직히 수익 먹기 쉬웠잖아요. 그죠? 지금은 수익 먹기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전에 다시 상승장에 그렇게 코로나 터진 다음에 코로나 터지고 작살이 나고 상승장이 나왔었죠. 그럼 다시 또 롤러코스터처럼 그런 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버티고 있다라면은 그 버틴 금액으로 나중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힘들 내시고 좀 쉬었다가 방송할게요. 10분 쉬었다가 방송 이어갈게요. 내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대끼리님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요. 항상 지금 시장은 오전 이슈 종목들 9시 땡치고 매수해가지고 수익 주면 팔고 튀어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좀 쉬었다가 다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